소심한 외톨이는 어떻게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생이 되었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혼자 공부법이고 송용섭 님이 집필했습니다. 다산 북수에서 2018년 7월에 나왔고 책 가격은 14,000원. 분량은 235쪽으로 얇은 편입니다. 책의 저자 소개에 보면 평범한 소년이었던 저자는 자신의 공부 비결이 혼자 하는 공부의 양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 어떤 공부법보다 혼자 많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하며 혼자 공부를 위한 확고한 마인드 컨트롤 노하우와 구체적인 방법을 이 책에 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혼공, 자기 주도학습이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18년 나왔지만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학습으로 다시금 혼공 열풍이 불고 있는 이 시점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이 책을 쓴 송용섭님은 초등학교 때에는 틈만 나면 놀고 게임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에도 그저 그런 실력이다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전교 1등을 하며 모든 것이 바뀌었고 서울대 의예과 수석 입학 후 지금은 서울소재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머릿말과 총 5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릿말의 제목은 수석이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어요? 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전교 1등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 이후로 학창시절 내내 공부는 나의 정체성이자 자존감의 근원이 되었다. 공부는 의무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부 동기라는 감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공부는 결국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고 왜 공부하는지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지도, 푸시로 단원평가를 다 맞고 공부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결국 아이가 직접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 각 부에서 하나씩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부 공부가 뒤바뀐 인생, 소심한 외톨이에서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에서는 공부 양심을 찾다 일부 내용입니다.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공부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 교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교과서에는 버릴 문장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제는 양심을 걸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열심히 공부했다고. 교과서가 중요합니다. 그건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이들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초등 공부의 기본 교과서입니다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부 수석의 혼자 공부 마인드에서는 넘사벽은 없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신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볼 때 여러분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한 가지 반응은 저 친구는 나와 다른 차원의 존재다. 나는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반응은 나도 저 친구처럼 되고 싶다.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친구를 롤 모델로 삼아 자신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생각이다. 지금 자신의 머리가 좋은가 나쁜가 따지고 있다면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 그것은 공부를 회피하기 위해 변명거리를 찾는 것뿐이다. 공부에서 머리, 유전이 중요한지 환경, 노력이 중요한지는 지금도 계속되는 논란입니다. 그런데 공부에서 머리,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하면 공부를 안 할 겁니까? 그것을 따지고 있을 시간에 공부를 해야죠. 제가 학교 현장에서 봐도 진짜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3부 수석의 혼자 공부 극대화의 기술에서는 나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덮어 씌우기 일부 내용입니다. 계속 공부하다가 뇌가 혹사로 폭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없을 것이다. 정말로 뇌를 배려하고 싶다면 공부 습관을 들이면 된다. 뇌는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장 편하게 여긴다. 변화 그 자체가 스트레스다. 내가 의사로서 독자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다. 게임이나 TV 등 공부할 시간을 갉아먹는 습관 때문에 고민이라면 속는 셈 치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해보자. 그러면 어느 순간 공부가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우와, 맞는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뇌가 터지거나 폭발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서도 습관의 힘이 정말 무섭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부 수석의 혼자 공부 잔기술에서는 실수도 실력이다 일부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수학 쪽지 시험에서 단순한 덧셈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렸다. 100점 만점에 95점이면 괜찮은 점수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께 시험지를 보여드렸다. 왜 틀렸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덧셈하다가 실수했어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 문제를 틀렸다는 사실보다도 실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내 태도를 꾸짖으셨던 것이다.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 때 다양한 실수를 한다.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수학 단원평가를 보면 꼭 실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반복된다는 사실. 실수도 실력입니다. 꼼꼼하게 문제를 풀고 다시 한번 검토하며 확인하는 것도 실력인 것입니다.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실수를 줄이고 한 문제에서 차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5부, 우리에게 공부가 갖는 의미에서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곧 재능이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두면 나중에 하는 공부가 조금은 더 수월하게 느껴질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기 때문이 아니다. 시험 공부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시험 이후에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쌓은 공부 자체에 대한 내공은 몸에 박혀 없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것이 재미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일 뒤에 보면 공부머리 없어도 수석처럼 똑부러지게 공부하는 수석의 혼자 공부법 10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총정리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혼자 하는 공부만이 진짜 공부다. 2. 지름길은 없다. 공부의 절대량을 채워라. 3. 머리가 좋은가 나쁜가는 그만 따져라. 4. 공부의 목표는 항상 만점이어야 한다. 5. 공부를 많이 하면 오히려 공부가 재미있어진다. 6. 걱정할 시간에 공부를 해라. 7.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마음속 스위치를 켜라. 8. 공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9. 시간 관리의 진짜 비결은 조바심이다. 10.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끝까지 해내라. 15초 요약! 오늘은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생인 송용섭 님이 쓴 혼자 공부법을 소개해봤습니다. 사실 대학 입시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혼공, 자기 주도학습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부모님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서 소개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짧은 시간이더라도 매일매일 본인이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실천하고 그 안에서 작은 성취감을 맛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본인의 삶에서 중요한 일상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공부법을 터득하는데 이 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